자, 서머 코칭 연구소 최광석 소장입니다. 자, 이 책은 저희 이제 서머 코칭 출판사에서 출간한 세 번째 책. 네 번째인가? 네 번째 책입니다. 네 번째 책. 첫 번째로 낸 게 안기서기 걷기, 그 다음에 ATM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소마틱스까지 이렇게 매년 한 권씩 냈는데, 올해는 여러 권을 낼 생각이에요. 그 첫 번째 책이 이 펠딩크라이스 기반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 이 책의 장점은 이 움직임을 분석하는 원리를 움직임 구조화 원리라는 이름으로 7개로 구체적인 그 원리와 그 원리에 따른 실습 방법, TIY라고 Try it yourself라고요. 스스로 해보기라는 움직임 탐험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,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텔, 에야, 나다,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의 문제, 또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움직임 원리를 통해서 극복해 냈는지,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또 활용하기도 좋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7개의 구체적인 움직임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마틱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고 또 환자, 고객들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것만 있지 않고 또 7가지 학습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배울 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7가지 학습 원리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. 움직임 원리, 학습 원리 각각 7가지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정리를 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. 이 두 명의 저자는 펠덴크라이스 전문가인데 몇십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요. 그래서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틀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7개로 정리를 했다는 것,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. 항상 그래요. 뭔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바라보다가, 그러니까 체화하면은 그냥 몸으로 느끼는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. 체화도 움직임 체화라면은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죠.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7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질서를 만드는 그 원리를 제공을 한 게 이 책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 자, 이 책 그 펠딩크라이스 기반의 인사이드 아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움직임 구조화 원리예요. 7개 움직임 구조화 원리를 다루고 있죠. 뒤에 7개 학습 원리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록 형식으로 들어간 거고 핵심은 구조 원리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 그 오거나이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요거를 조직화로 번역을 할까, 구조화로 번역을 할까.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쭉 읽어놓고 보니까 구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. 이 저자가 구조화란 뭔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인데, 움직임을 설명하는 언어 중에서 굉장히 생소한 언어예요. 구조화란.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도 구조화란 말을 본격적으로 쓴 책이 없어요. 11권의 책 중에서도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가 구조화란 말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, 이 저자가 구조화를 무질서한 가운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질서를 만드는 과정, 이걸 구조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.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움직임, 나의 움직임, 타인의 움직임을 분석을 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무작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임을 분석하는 프레임인 거죠. 7개의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 7개의 프레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
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자는 거. 그래서 이제 7개 구조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움직임 구조 원리 첫 번째가 뭐 균형은 역동적이다. 두 번째는 골격이 정렬되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. 세 번째, 발달은 주기적으로 진행된다. 네 번째, 질 좋은 움직임으로 삶의 방향을 개선시켜라. 다섯 번째, 머리가 가이드하고 골반이 추진력을 준다. 여섯 번째, 힘은 중심에서 정확성은 말단에서 담당한다. 일곱 번째, 압력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. 이 각각의 주제가 보면은 균형, 골격 정렬, 발달, 움직임 발달, 그리고 질 좋은 움직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,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머리와 골반,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머리는 방향을 가이드하고 골반은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움직임의 가장 큰 두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몸의 코어하고 말단, 중심하고 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움직임에 있어서,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70%의 물로 이루어진 체액 시스템, 그 유기체란 말이에요. 체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, 체액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움직임을 더 구조적으로 잘 갖출 수 있는가,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,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특정한 움직임을 하는데 그 움직임을 7가지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. 균형 관점, 골격 정렬 관점, 압력 관점, 머리와 골반의 유기적 연계 관점, 코어하고 팔다리의 관점, 뭐 이런 각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움직임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훨씬 더 체계적이겠죠.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움직임의 질을 좋게 하는, 그 움직임을 개선시킬 수 있는,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오거나이제이션, 구조화가 움직임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펠덴크라이스 ATM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. 번역을 해서 내놓고 나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. 왜 알렉산더는 테크닉이라고 하고 근막이한 요법, 그러니까 세라피라고 하죠. 어떤 건 세라피라고 하고 어떤 것은 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이제 왜 메소드란 용어를 썼을까 궁금했어요. 메소드 그냥 메소드인가 보다, 테크닉이지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왜 메소드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.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과학 시간에 이제 과학적 방법론을 배우잖아요.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해보고, 실험을 한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, 피드백한 결과를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하잖아요. 사실 사이언티픽 메소드죠. 메소드란 말은 과학자들이 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그 과정을 합쳐서 이제 메소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. 펠덴크라이스가 물리학 박사다 보니까 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다 체계성을 도입을 하는 거죠.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, 우리가 하는 이 움직임이 그냥 대충 몸을 움직여 가지고 느껴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, 적어도 펠덴크라이스는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과학적 탐구, 그냥 단순한 체화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서 이 펠덴크라이스가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펠덴크라이스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뒷장에 보면은 이제 펠덴크라이스의 살아온 과정을 가볍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메소드를 그 저자들이, 저 2명의 저자인데 2명의 저자가 소개를